perhaps not reaching its maximum just yet, but that's been the hottest day in 6 years, and some Melbourne suburbs have even hit 44 degrees today. And it's also been windy. Now, over the next few hours. 안녕하세요. 반백의 신혼입니다. 당황하셨지요? 저는 그 당황스러움이 지속되어서 호주에 온 이후로는 텔레비전을 켜지 않고 지냅니다. 다행스럽게 영상처럼 호주 지도가 나오고 숫자가 나오면 일기예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 올 여름 들어서 제일 더운 여름인 듯 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43도를 찍었습니다. 한국은 겨울이니까 감기 안 걸리게 조심들 하십시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주방의 정면에는 2개의 창문이 있습니다. 그 창문 너머에는 남편이 저를 위해서 심어놓은 나팔꽃과 작은 트럼펫 모양의 오렌지색 꽃들이 있어요. 주방 일을 하면서 수시로 창밖을 보는 것은 저의 작은 기쁨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뻤던 꽃들이 어제 오늘의 열풍으로 이렇게 되었어요. 수시로 웃어대고 갓난 아기처럼 웃던 나팔꽃은 그 웃음이 사라졌고 밝은 햇살에 살랑이던 트럼펫 꽃들도 힘든 모습이 역력하였습니다. 예쁘게 핀 꽃들이 언젠가는 지는 걸 알고 있지만 지금은 한창 뽐낼 때인데 말이죠. 이처럼 저를 포함한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거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은 아니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틀간의 뜨거운 열풍은 모든 식물들에게 시련을 주었습니다. 싱싱했던 감자꽃들도 시들고 튼튼했던 토마토도 아프고 몸값 비싼 깻잎들도 열풍에 까맣게 타 들어갑니다. 여기 날씨는 1년 내내 거의 선선한 가을입니다. 그러다 보니 때이른 코스모스가 자기철인 줄 알고 폈다가 혹독한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너무 이른 나이에 돈을 많이 벌거나 유명해지면 시련을 받을 확률이 큰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갔더니 하늘이 뿌옇고 매캐한 냄새가 났습니다. 여기는 낮에 너무 덥다가도 저녁이 되면 온도가 급격히 내려갑니다. 그래서 낮에는 창문을 닫고 커튼도 치고 있다가 해가 지면 창문을 열고 커튼도 엽니다. 산불이 크게 나서 공기가 안 좋으니 밖에 나가지 말고 집안에서만 있으라는 남편의 문자를 뒤늦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텔레비전을 켜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당혹스러움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40곳 이상에서 산불이 동시에 발생하여 아직 진압 중이라고 합니다. 진압 과정에 소방관들도 부상이나 화상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제주도의 2배 정도의 면적이 불에 탔고 아직도 타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건조하고 햇볕이 뜨겁고 면적이 너무 넓다 보니 화재 진압이 어려운 듯 합니다. 한국에서는 여름이 지날 쯤 옷장을 열어보면 드라이한 옷들도 신발장의 가죽 신발들도 곰팡이가 발견되는 게 흔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호주에 와서는 한 번도 곰팡이를 집안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피부가 더 건조해지는 거 말고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보니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처럼 그게 뭐든 항상 좋을 수도 없고 반대로 항상 나쁠 수도 없나 봅니다. 여기는 매우 건조하고 한낮의 햇볕은 뜨겁지만 나무그늘 아래에 가면 시원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산불이 나면 이런 건조한 날씨가 무섭습니다. 호주 산불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닌 날씨가 너무 건조하고 뜨거워서 발생하는데 그 규모가 정말 큽니다.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호주에서도 사람의 생명을 구하려다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소방관의 소식을 들으면 정말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런 일 하시는 분들은 급여가 특별히 많았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근무 중에 사망을 하게 되면 그 가족분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있어서 자녀들이 아빠 혹은 엄마의 빈자리를
덜 느끼게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과 같은 산불은 자연재해인데 지난 12월 이때쯤 자연재해가 아닌 사람에 의해서 호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호주 본다이 비치에서 발생한 사고인데요. 테러리스트의 총격으로 15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서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중년으로 보이는 한 부부가 맨몸으로 테러리스트에게 달려들어 총을 빼앗으려 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테러리스트가 숨겨둔 또 다른 총에 사망했지만 그 순간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과일가게 아저씨 역시 맨몸으로 테러리스트와 싸워 총을 빼앗았고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막아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면서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였다면 저렇게 했을까? 왜 어떤 사람은 뛰어들고 어떤 사람은 외면하는 걸까? 호주에 살면서 저는 가끔 도둑질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처음 호주에 왔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이불 가게 앞에서 화장실 간 남편을 기다리며 신발끈을 묶고 있었어요. 한 젊은 남자가 이불과 베개를 들고 빠른 걸음으로 가게를 나왔고 뒤따라 나온 여성 점원이 잠깐만요 하고 외쳤습니다. 그 남자는 뛰기 시작했고 여성 점원은 그냥 뒤돌아서서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가 봐도 그는 도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이미 저보다 한참 앞서 있었고 당연히 더 빨랐습니다. 조금 뛰다가 저도 돌아섰습니다. 그때 화장실에서 돌아온 남편에게 흥분해서 말했어요. 방금 들어간 점원 봤어요? 도둑 잡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여요. 뛰지도 않고 좀 걷다가 그냥 가게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의 대답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 점원은 도둑 잡으라고 고용된 게 아니에요. 물건 정리하고 계산하고 가게 관리하라고 고용된 거죠. 도둑은 경찰이 잡는 거고 그 점원은 돌아가서 경찰에 신고했을 거예요.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거죠. 남편은 덧붙였습니다. 만약 도둑 잡으려다 다치면 사장이 뭐라고 할까요? 누가 당신 보고 도둑 잡으라고 했어요? 라고 할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약간의 충격이었습니다. 듣고 보니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기준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호주 생활을 오래 한 저의 남편은 한국인이지만 호주식 사고방식이 살짝 들어간 사람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 양입니다. 양.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이에요. 양이에요. 보실 쪽은 오른쪽입니다. 왼쪽에도 있었습니다. 오, 왼쪽 양. 왼쪽 양. 그날 이후로 저는 가끔씩 물건을 훔치는 사람을 볼 때마다 그 놀라움은 조금씩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냥 훔치네 하고 맙니다. 아울러 제가 나고 자란 한국 사회는 다른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험하지는 않지만 귀찮고 힘든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외면한다면 그건 비난받을 일로 기억합니다. 남이 비난하지 않아도 제가 저를 비난했습니다. 반대 입장에 있을 때는 저도 그들을 비난했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 그 사람을 도와서 그 사람이 고마워하거나 기뻐한다면 저도 뿌듯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이 짐승과 달라야지.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데 안 도와줄 수가 있어? 학교에서 배웠는지 집에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게 옳고 바른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그걸 제가 원하는 줄 알았습니다. 더 나아가 그러는 제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는 그렇게 믿어온 옳은 일을 하다가 자신이 다치기도 하고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전에 일본 전철길에 뛰어들어 취객을 구하고 사망한 이수현 씨처럼요. 그렇게 희생한 사람들을 우리는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영웅이라는 호칭이 그 사람을 사랑했던 이들에게 눈물 한 방울만큼이나 위로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50년 넘게 살아오면서 생각이 점차적으로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남의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으면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살아갈수록 내가 위험해지는 거, 너무 힘들어지는 거는 하는 게 아니라는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 사람의 몫에 내가 개입하지 말자라고 말입니다. 요즘 세상은 더 험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걸 미끼로 삼아 사람을 해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본다이 비치 사건을 보면서 다시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테러리스트를 막으려다 사망한 부부와 총격에 다친 과일가게 아저씨를 보며 말이죠. 호주에도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싶어서 찾아봤더니 그들은 호주에서 태어나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아닌 이민자들이었습니다. 그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공동체 사회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고 배운 사람들과 개인의 선택을 중요시하며 그건 너의 선택이야 라고 배운 사람들은 가슴의 온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전에는 제가 갖고 있는 기준이 옳다고 우겼었습니다. 그래서 호주에 와서 목격한 도둑에 대한 정원의 태도가 저에게는 매우 거슬렸었고 그걸 해석하는 남편의 말도 저에게는 불편하였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어느 쪽이 옳고 그른 게 아니고 단지 다를 뿐입니다. 우리가 배운 그 따뜻한 마음,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마음과 함께 나 자신도 지킬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라는 것과 무조건 뛰어들지도 무조건 외면하지도 않는 그 사이의 균형을 찾아가는 것은 제게는 쉽지 않은 숙제와도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